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, 주로 부동산 임대차 관련 내용인데요. 특히 전월세 계약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, 또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. 이걸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,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그리고 요즘 정말 문제잖아요. 그 전세 사기, 그 유형들이랑 예방법, 또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까지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. 이게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각 왜 중요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맥락까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자료에 보니까 대항력이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나오네요. 이게 정확히 어떤 힘을 가지는 거고 또 언제부터 효력이 딱 생기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대항력, 이게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을 인도받고 또 주민등록, 그러니까 전입신고죠. 이걸 마친 바로 다음 날 오전 0시,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.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랄까 집주인이 바뀌거나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요.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살 수 있고 또 만기가 되면 보증금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. 다음 날 0시부터군요. 네. 근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. 전입신고할 때 예를 들어 아파트 동호수를 빠뜨린다거나 다가구 주택인데 번지수를 잘못 적는다거나 하면요. 이 중요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큰일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 두 서류 내용이 다르면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 와, 정말 꼼꼼해야겠네요. 그럼 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요. 자료 보니까 임차인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는 계속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. 또 계약할 때 등기부상 소유자랑 실제로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 진위 확인도 꼭 해야 하고요.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, 그러면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, 그것도 꼭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기본이에요, 기본. 그렇죠.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챙겨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근데 요즘 사기 수법들이 워낙 교묘해져서 그것도 좀 알아둬야 하는데요. 맞아요. 저도 뉴스 보면서 저거 남의 일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아요. 깡통 전세니 전세 사기니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사기 유형들 보니까 주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인데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총액을 속이는 거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세 파악이 좀 어려운 신축 빌라 같은 걸로 매매가랑 거의 비슷하게 전세를 놓고 나중에 집주인 명의를 그냥 바꿔버리는 수법도 있죠. 그런 것도 있군요. 그 외에도 뭐 집주인 몰래 중개인이 월세 계약인데 전세 계약이라고 속여서 이중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인데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 안 해준다거나 심지어는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짜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타내는 그런 조직적인 사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. 와,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. 그럼 이런 사기를 좀 피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? 네, 그래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전세가율이에요. 이게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. 자료에서는 보통 아파트는 한 70%,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는 60%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.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주인이 집 팔아도 재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험 신호군요.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는 거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네.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나 침체기에는 더 보수적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봐야 안전하고요. 확인할 때 중요한 건 그 집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채권,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담보로 먼저 빌린 돈이 있잖아요. 그 금액이랑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시세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 비율 70%나 60%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아파트 시세는 뭐 KB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앱으로 보면 되지만 빌라나 다가구는 좀 어렵잖아요. 맞아요. 빌라나 다가구는 그 주변 중개업소 여러 군데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시세를 교차 확인하는 게, 좀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필수적입니다. 네.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.
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역시 보험인가요?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. 네, 그게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죠. 자료에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, 주택금융공사 HF, 사원보증보험 SGI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. 기관마다 보증 한도나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.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 등이 가능하고요. 신청 기간은 보통 잔금 치른 날이나 전입신고한 날 중에 더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아, 기한이 있군요. 조건이 좀 강화됐어요. 전세가율이 90%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좀 바뀌어서 공시가격의 126%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좀 문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보험 말고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을까요? 정말 최악의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요. 네,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인데요. 이건 정말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만큼은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. 오, 그런 게 있어요? 네, 다만 이게 모든 임차인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 기준에 맞아야 해요. 이 기준이라는 게 지역별로 다르고 또 시점별로, 정확히는 그 집에 처음 담보권이 설정된 날 기준으로 달라지거든요. 아, 그럼 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? 맞습니다. 중요한 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액까지만 우선 보호된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대항력 요건, 그러니까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는 당연히 갖춰야 하고요.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꼭 해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좀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핵심은 혹시 모를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거죠. 네,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봤네요. 계약할 때 대항력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세 사기 유형들, 또 예방하려면 전세가율 확인해야 한다는 거, 그리고 안전장치로 보증보험 활용하는 거, 마지막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최우선 변제권까지.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 부동산 관련 지식이라는 게 내 권리, 내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.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만약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으로서 집수리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,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해달라고 할 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뭔지 같은 거요. 임대인의 권리나 의무를 알아보는 것도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얘기해봐도 재밌겠네요.